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계속 이어서, 4차 시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죠, 아니죠. 조금, 어제죠. 네, 어제 여기까지 제가 녹화를 하고 갔는데, 어제 사실은,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다 녹화를 못 했거든요. 네. 자, 마지막 대표제와 선거구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네. 대표자 선거구, 대표제란 이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저희는 대표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제는 말 그대로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선거구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어떤 그 인구의 단위인 거죠. 인구의 단위.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대표자는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자, 뭐, 흔히 우리, 뭐, 뉴스나 미디어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수 대표제다, 소수 대표제다, 또는 비례, 뭐, 또는 직능 대표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말 그대로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최다 득표자 한 사람만을 당선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 1등과 2등을 2명을 당선시킬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선거구제는 뭐냐면 한 선거구, 즉 선거 계획을 해서 그 선거구 단위에서 뭐 한 사람만 선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선거구제에서 또는 2명 아니면 4명을 뭐 이 사인을 뭐 선출할 것이냐 뭐 요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표자 선거구는 이 선거제도와 뗄래야 뗄 수 없겠죠, 여러분. 네. 주로 선거제도에서 문제되는 건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범죄입니다. 선거범죄. 그렇죠. 선거범죄는 주권재미를 실현할 수 있는, 즉 대의민주주의의 간접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즉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 즉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그런 대표를 뽑아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켜 줄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국민 주권의 실현의 한 형태인 거죠. 선거제도가. 그렇게 생각하면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선거제도는 주권 대민의 실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범죄를 다른 범죄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대표제와 선거구입니다. 이 대표제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이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당에 유리하기도 하고 어떤 당에 불리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런 마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동그란 마을이 있는데 세로로 딱 잘라가지고 A, B 해서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면 A 측 후보가 더 유리하고, 만약에 가로로 이렇게 딱 잘라서 선거구를 이렇게 딱 잘라서 하면 B라는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동그란 마을이 있으면 이거를 딱 세로로 잘라요. 네, 세로로 잘라서 선거구를 나눠요. 그러면 A, B가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는 뭐죠? A라는 후보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마을을 세로로 자르지 않고 딱 가로로 잘라서 여기서 뽑는다 그러면 뭐죠? B라는 후보가 더 뭐죠?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국민의 어, 정당한 대표,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를 뽑을 때 선거구 획정은 그만큼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선거 문제와 대표자 선거구 또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을 따져보면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를 뽑을 때 어떠한 제도, 즉 어떠한 방법으로 뽑아야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우리의 주권 행사 능력을 대신 뭐죠? 받아서 양도한 우리의 주권 행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국정에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어떤 걸 이루냐면 선거 제도를 이루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대표제, 즉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선거구, 그다음에 선거구제란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대표제는 뭐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그다음에 비례 대표제, 그다음에 직능 대표제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다수 대표제는 뭐냐면 다수의 표를 얻은 한 사람만, 자, 다수의 표를 얻은 한 사람만 당선이 되는 겁니다. 최고 득표자만 한 명이 당선되는 게 다수 대표제인 거죠. 외우기 쉽죠. 다수 대표잖아요. 그 다수가 원하는 한 사람, 이런 거죠.
자, 소수 대표제는 뭐예요? 예, 소수가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반대말이니까 소수 대표제는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런 그룹이 원하는 그 그룹에 원하는 사람 한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 득표자가 아니라도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뭐 1, 2, 3이 당선이 될 수 있고 이걸 이제 소수 대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례대표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정당의 투표해가지고 정당의 투표율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뭐죠? 당선자 리스트해서 딱 끊는 거죠. 네. 만약에 뭐 A, B 정당이 있다. 그리고 뭐 국민이 A 정당에 뭐 60% 표를 몰아줬다. 근데 비례대표가 10명이다. 그럼 6명이 A 정당에서 뽑는 거죠. 그럼 A 정당은 미리 당선자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1등부터 뭐 30등까지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6석을 가져온다. 그러면 1등부터 6등까지 만들어 놓은 리스트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능대표제는 말 그대로 직능별, 직업 단위별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자, 이 대표자가 전부 다 뭘 의미를 하냐면, 자,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뭐, 도에 각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뭐 직업별로 하는 사람들이 직업별로 다 다르고 그다음에 돈 가진 사람, 돈 없는 사람, 또 집이 뭐 몇 채인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뭐 다양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국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의 뭐죠?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서 진정한 국민의 대표죠. 즉 결과적으로는 주권제민, 즉 국민 주권을 제대로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이제 선거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뭐 사람들을 이렇게 대표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일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반영을 한다면 당연히 국민 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 또는 다양한 뭐 직업군, 뭐 다양한 뭐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의사의 어떤 공동체로 모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가진 국민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죠? 이 선거제도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 선거제도 중에서 이제 대표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구제는 뭐라 그랬죠? 예,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라고 얘기했죠. 자,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소수 대표제는 꼭 최고 득표자가 아니라도 당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수 대표제는 무조건 최고 득표자 한 사람만이고, 근데 선거구제는 대표제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선거구제죠. 한 선거구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게 뭐죠? 다수 대표제죠. 최고 득표자만 당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대표제에서 다수 대표제와 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는 짝꿍이죠, 짝꿍. 같이 가는 거예요. 다수 대표제는 짝꿍은 누구냐면 소선거구제죠. 최고 득표자만 당선되고 한 선거구에서 1인만 대표로 선출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다음에 소수 대표제는 최고 득표자가 아니라도 당선이 되는데, 자, 선거구제를 보시면, 자,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자, 중선거구제는 뭐 한 선거구에서 또 2인 또는 4인 정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제고, 대선거구제는 뭐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딱 한 사람만 뽑는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러분 속한 선거구에서 거기에서 뭐 10사람의 선거구가 뭐 저기 대표가 나오는 거죠. 뭐 20명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대선거구제고, 자,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뭐 2인 또는 많으면 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중선거구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는 대표제라 대표제로 따지면 누구랑 짝꿍이냐면 당연히 다수 대표자가 아니고 당연히 소수 대표제겠죠. 최고 대표자가 아니라도 당선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의 짝꿍은 소수 대표제. 그다음에 소선거구제의 짝꿍은 다수대표제. 자,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죠? 대표제로는 다수대표제를 취하고 있고 선거구제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국회의원 선거 몇 번 해봤듯이 몇 번은 아니죠. 여러분 나이가 너무
너무 젊으셔가지고 한두 번 해보셨죠? 한두 번. 그렇죠? 네. 많이 해본 사람 두 번 정도 되시겠죠? 4년씩이니까. 그렇죠? 네. 한 번 정도 또 해봤으니까 아마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헌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41조. 자, 제40조는 뭐죠? 네, 입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가 헌법 제40조고 그 이어서 나오는 조항이 뭐냐면 41조입니다. 이러한 입법권이 속한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가? 자, 이게 헌법 41조 D에서 나오는 조항인데 자, 41조 1항에 보시면 국회는 뭐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그 앞에 40조는 입법권은 뭐예요?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게 바로 D에서 나오는 41조. 어제가 아니죠. 네. 3다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자, 선거 원칙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고, 자, 헌법 41조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직접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헌법전에서 도출되는 선거의 원칙이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자유선거라고 했죠. 자유선거. 네. 강제선거의 반대말. 즉, 선거를 할지 또는 선거를 하지 말지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선거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선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유선거가 도출되지 않고 자유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선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과태료를 내겠죠. 과태료. 예, 의무 위반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강제 선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전체적으로 파생되고 도출되는 게 자유선거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뭐죠? 선거 날에 선거 안 해도 뭐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저도 옛날에 선거 안 하고 많이 놀러 다녔어요. 네. 쉬는 날이잖아요. 선거하는 날. 네. 하여튼 지금은 요즘에는 얼른 선거하고 놀러 가죠. 네. 새벽같이 선거하고 놀러 가죠. 네. 요즘에는. 네, 여튼 그런 것들 41조에 자, 국회 구성원인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 중에 자,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항은 계속해서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네, 자, 국회의원 수,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이 국회의원 수는 뭘로 정하냐면 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하고 있죠. 그렇죠. 법률에다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200명. 네, 200명 이상으로 한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헌법이 법률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수가 현재 몇 명이죠? 우리나라에? 네, 300명이죠. 300명. 그쵸. 지금 현재는 300명이고 자, 이 법률로 정하되 자, 이 법률이 어떤 법이에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죠. 네. 자, 공직선거법 몇 조죠? 공직선거법 19조인가요? 19조를 보면 자, 국회의원 동수는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직선거법 찾아보세요. 자, 헌법이 법률로 정하되라고 했는데 이 법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공직선거법이고 그 공직선거법 19조, 네, 19조에 의해서 21조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잘 기억이 애매모호하네요. 네, 19조 아니면 21조인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200명 이상으로 하되 나머지는 법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 법률이 공직선거법이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죠? 여러분이 직접 선거에서 뽑는 인원이 몇 명? 네, 253명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47명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47명 중에서도 17명은 기존대로 비례대표를 뽑았고 30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은 게도 30명이죠, 여러분.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뽑았어요. 최근에. 네. 작년이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작년이죠, 작년. 네. 네, 작년에. 올해인가요? 헷갈리네, 갑자기.
네,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엄청 가져갔죠, 그때. 네, 국회의원 의석을.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자, 법률로 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즉,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국민의 대표죠. 우리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자, 헌법에서는 딱 수만 정해놨어요. 200인 이상으로 하되, 나머지는 다 어디에 맡기고 있어요? 네, 법률에 맡기고 있죠. 그쵸? 국회의원 수도 2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자, 법률로 구체적인 건 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거구와 비례대표절,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도 다 어디다 맡기고 있어요? 네, 법률 유보의 원칙, 즉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에서 뭐 선거구제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법률로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 임기는 4년이죠. 이게 이제 42조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67조에 보시면, 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기밀선거에 선출된다. 이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항의 선거, 즉,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자,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최고 득표자가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최고 득표한 사람이 똑같은 표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똑같은 최고 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다? 그런 일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로또를 연속으로 10번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렵겠죠. 네. 하지만 이제 혹시나, 네, 이런 거죠. 혹시나. 이럴 때는 자,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냐? 자,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그쵸? 300명이면 150명 이상, 그쵸? 151명이 되겠죠. 자,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 비공개회의가 아니죠. 네, 공개회의에서 자,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최고 득표자가 2명이 나온다. 자, 이럴 때는 국회에서 공개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는데 국회 제적위원, 네, 뭐 의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적이 300명이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제적위원입니다. 제적위원.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과반수가 아니죠. 출석위원 중에 제 다수표를 얻은 자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이 출석한 공개회의 이 공개회의에 출석한 그 국회의원 과반수가 아니고요. 다수표죠. 다수표.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자, 다수표, 표를 얻은 자를 뭘로 하고 있다? 네, 대통령 당선자로 하고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몇 명 나와요? 한 20명씩 나오죠, 여러분. 한번 할 때, 그렇죠. 네, 대통령 후보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대통령 후보자가 한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여튼 헌법 제60조 3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한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득표자가 뭐죠?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총수, 네, 총 인원의 3분의 1 이상 득표 못하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선거권자가 뭐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천만 명이다. 그럼 천만 명의 3분의 1, 333만 명 이상 이제 받아야겠죠.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333만 3,333명 네, 이상의 어떤 득표를 해야겠죠. 자, 그 이하로 득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라고 헌법 제67조 제3항에서 네,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자, 국회의원 피선거권 뭐죠?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죠. 네,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를 현재 40세, 네, 40세, 네, 40살이 돼야겠죠. 40살, 네, 40살 이상이 돼야, 네,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사항이에요. 네, 40살이 안 되면, 네, 출마할 수 없어요. 뭘로?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은 몇 살이죠? 네, 국회의원은 24세입니다, 여러분. 24세 이상 출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나머지는 네,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네, 법률에 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8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가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전에서 40일 전, 그 30일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하지 못하고 뭐 사망하거나 또는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뭐 탄핵을 당해서 파면을 당했다. 자, 이럴 때는 고리된 때죠. 자, 그래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때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이 제68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70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대통령 임기는 다 5년이고 다 중임할 수 없다. 중임 뭐죠? 네, 2번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선거 제도를 봤고요. 네,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기말고 기말 대체 과제를 뭘 할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앞서서 연기했듯이 글씨 크기는 11에 줄간격 180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클래스의 기말고사 대체 과제 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12월 18일 금요일 자정까지, 그쵸? 그리고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이죠.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24시까지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잘 줄 거예요. 제 별명이 A 폭격기이기 때문에 잘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 확진자도 되게 많아지는데 몸 건강히 잘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